안녕하세요. 목쌤의 5분 역사 대한민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복 이후 한반도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나누어 신탁 통치하게 된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때 우파인 이승만과 김구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좌파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며 좌우의 대립은 매우 심해집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준비하던 여운형이 좌우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한 채 암살당하자 좌우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통일정부를 만들기 어려워지자 미국은 이 문제를 결국 1947년 국제연합 UN에 넘깁니다. 국제연합 UN이란 United Nations의 약자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입니다. 미국의 생각은 유엔의 감시하에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한국위원단은 소련의 반대로 38선을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에 1948년 2월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독립정부를 만들라라고 결정합니다. 우파 진영은 이 사건으로 또 둘로 갈리게 됩니다. 이승만은 남측만의 단독 선거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김구는 어떻게든 좌우 합작하여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러한 대립 속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에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남한에 있던 좌익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제주 4.3 사건으로 군인들과 반란군이 전쟁을 벌이며 좌익 세력뿐만 아니라 민간인 9만여 명이 죽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 생깁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좌우 대립을 막아보고자 김구는 좌우 합작 운동을 하던 김규식과 함께 4월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도 다녀왔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월 10일은 다가와 제주도를 제외한 38선 이남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은 7월 17일 재헌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국회의장 이승만이 발표하죠.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발표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1919년 임시정부 시절부터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그해 11월 미군과 소련군은 모두 한반도를 떠나고 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선 9월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주석으로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10월에는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라 파견한 14연대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에서 도리어 반란군이 됩니다. 이를 여수 순천 사건,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 합니다. 이 여순 사건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김구는 통일 시도가 실패하자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김구는 아직 남아있는 친일파를 처단할 것을 주장하고, 김구는 이승만 정권에 살아남은 친일파들의 표적이 되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어찌하지 못했던 김구였지만 친일파 안두희의 총에 7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김구는 젊은 시절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으며 105인 사건으로 김창수에서 김구로 이름을 바꾸고 임시정부를 이끌며 한인 애국당 활동으로 일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원자폭탄에 항복할 때 한국 광복군이 직접 일본과 싸워 독립을 얻어내지 못했음에 비통해하던 김구.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었지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보았고, 친일파 숙적을 꿈꾸었지만 친일파의 손에 숨을 거둔 김구.
김구라는 큰 별이 지고 나니 한반도에는 각각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이승만과 김일성만이 남았습니다. 북한을 장악한 김일성은 194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을 만나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소련의 비행기와 탱크 등이 북한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1950년 6월 25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